경찰이 흉기를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을 과잉 진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항 의사가 없는 외국인을 폭행하고 테이저건까지 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다가 10억 원 가치의 중국 황실 도자기를 깨뜨린 황당한 사건이 고흥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 광주천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오염된 빗물이 하천으로 유입돼 물고기들이 폐사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수와 광양, 순천 등 전남 동부 3개시가 1년 6개월여 만에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광주는 현재 그대로 규제가 유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걷던 20대 외국인 남성을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외국인 남성에게서 흉기를 빼앗은 뒤에 테이저건을 쏘고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주택가. 진압봉을 들고 서 있는 경찰 앞으로 20대로 보이는 외국인 남성이 걸어옵니다. 남성은 오른손에 흉기를 들고 휴대전화 통화 중입니다. 경찰이 진압봉으로 손에 든 흉기를 쳐냅니다. 외국인 남성 뒤에 있던 경찰이 재빨리 바닥에 있던 흉기를 집어갑니다. 경찰의 신속하고 깔끔한 대처였지만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겁에 질린 듯한 외국인 남성이 바닥에 주저앉자 곧바로 진압봉이 다시 날아오고 바로 뒤에서 테이저건까지 쏩니다. 감전으로 경직된 외국인 남성의 목 뒤를 경찰이 발로 짓누릅니다. 칼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던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분여 만에 이곳에서 제압됐습니다. 이 남성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요리에 필요한 칼을 빌려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입건했고 조사를 마친 뒤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로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진압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저항하지 않는 외국인 남성을 과잉 진압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전남 동부권 3개시가 1년 6개월여 만에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침체된 신규 주택 거래와 공급에 숨통이 트일 걸로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규제 지역 해제를 기대했던 광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여수시와 광양시, 순천시 3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장단기 주택시장 안정세와 이들 지역의 미분양 주택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규제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제 조치는 당장 다음 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약 경쟁률 하락과 미분양 증가로 우려되던 이들 3곳의 지역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출이 규제되고 그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아무래도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었던 것이 좀 더 거래가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반면 광주 5개 구는 모두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직전 3개월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보다 낮아지는 등 해제 요건을 갖췄지만 여타 지역과 달리 안정된 가격 상승세를 유지했던 점 등이 해제되지 못한 이유로 분석됩니다. 지난주까지도 가격 상승률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긴 하고요. 다만 이제 상승률 자체는 작년에 크게 오를 때에 비해서는 점점 둔화를 되고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완화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광주 지역이 올 하반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다가 10억 원 가치의 중국 황실 도자기를 깨뜨린 황당한 사건이 고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언론 취재에도 응하지 않던 피해자가 KBC와 만나 깨진 황실 도자기를 공개했습니다. 박승현 기자입니다. 중국 문화유산 보호연구소가 600만 위안, 우리 돈 1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감정한 명나라 시대 황실 도자기입니다.
명나라 동자상이 그려진 사각 형태의 희귀한 도자기인데 뚜껑 손잡이가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고흥박물관 수장고를 압수수색하던 경찰이 거듭된 주의 요청을 무시하고 도자기를 한 손으로 뒤집어 들어올리다가 뚜껑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진 겁니다. 뭐 가짜인 그 흔적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와가지고 한 손으로 들다가 떨었으니 얼마나 제가 황당하고 답답하고. 당시 경찰은 가짜 도자기 의혹 수사를 위해 수장고를 찾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도자기 소장자가 강하게 항의했지만 경찰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흥군도 경찰들에게 도자기 취급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지도 않고 위험천만한 압수수색 과정을 그저 팔짱을 낀 채 쳐다만 봤습니다. 도자기를 임대해준 소장자는 7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인 가액 산정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2천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떤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그 압수수색물이 파손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 있거든요. 진품 여부를 판단한다며 수사를 벌인 경찰이 정작 가짜 도자기는 찾아내지 못한 채 수억 원대의 중국 도자기를 파손해 막무가내 수사라는 불명예만 떠안게 됐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광주천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관계기관이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0cm가 넘는 물고기들이 허연 배를 드러낸 채 하천에 둥둥 떠내려옵니다. 구청 직원들이 죽은 물고기들을 건져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광주시 북구 챔피언스 필드 앞 하천에서 붕어와 잉어 등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고기가 집단 폐사를 당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구청에서 수거한 물고기만 250여 마리에 달합니다. 광주천 지류인 서방천은 평소에도 악취가 심해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던 곳이었습니다. 서방천이 오염이 돼버렸다는 결론이에요. 오염이 돼버렸어. 다 썩어버렸잖아요, 물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많이 죽은 거는. 지금 한두 마리가 아니라 싹 지금 가라앉아가지고 지금 다 떠 있잖아요, 죽으려고. 광주 북구청은 해당 하천의 유량이 적은 데다 최근 내림비로 오염물질이 다수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량도 적은 상황에서 도로에 쌓였던 오염물질까지 빗물에 씻겨가지고 내려오니까는 이제 물고기들이 힘들어갖고 그렇게 죽은 거죠. 광주 북구청은 하천의 샘플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는 등 집단 폐사 원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다음 달 무안국제공항에서 국제선 취항이 재개됩니다. 코로나19 발발로 국제선이 끊긴 지 2년 3개월 만입니다. 전라남도는 국제노선 확대 등을 통해 공항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다음 달 14일 베트남의 나트랑으로 가는 전세기가 운항됩니다. 20일에는 베트남 다낭으로 가는 제주항공 여객기가 취항하고 27일부터는 태국 방콕행 전세기 운항도 시작됩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국제선 취항이 중단된 지 2년 3개월 만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무안공항 국제선 하늘길을 넓혀서 지역 주민의 여행 편의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 국제선이 19개 노선까지 늘면서 무안국제공항은 전성기를 누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지난 2020년 4월 국제선 취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국제선 취항 재개를 앞두고 전남도는 공항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항공사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비자 면제 입국 제도의 도입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무안공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동남아에 특화된 공항으로 항공사나 여행사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노선을 확대해 나가도록.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활성화 여부는 국제선 노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어제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에서 조선대가 제작한 큐브 위성이 분리된 뒤
신호를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렴한 제작 비용에 다양한 성능까지 갖춘 큐브 위성이 앞으로 우주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두운 우주 공간으로 길이 30cm의 직육면체가 내보내집니다.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에 실려있던 조선대의 큐브 위성 스택큐브 랩2가 분리되는 장면입니다. 11시간 뒤 조선대에 설치된 지상국은 한반도 상공에 접근한 스택큐브 랩2의 신호를 일부 수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선대 연구원 10여 명이 럭비공 크기의 위성 제작에 쏟은 시간은 2년 남짓. 반도체 수급난에 제작 일정이 수차례 미뤄지는 등 그동안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반도체 수급이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해외에서 가져오는 부품들 수급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거의 저희는 하루 전까지도 그 시험을 했었거든요. 앞으로의 과제는 스택큐브 랩2와의 쌍방향 교신. 교신에 성공한다면 이후 본격적으로 한반도 주변의 열 변화 상황을 관측하게 됩니다. 일반 인공위성이 하던 역할을 1000분의 1 제작 비용으로 구현하게 되는 겁니다. 휴대폰이 점점 작아지면서 동시에 기능은 다양한 스마트폰으로 발전한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최근 이제 반도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소자가 소형화가 되고 고집적화가 되면서 이제 중량 위성이 아닌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큐브 위성에 한편 스택큐브 랩2에 이어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에 남아있는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의 큐브 위성도 이틀 간격으로 분리될 예정입니다. KBC 김한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재선에 정무창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2명은 오늘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 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열고 재선의 정무창 의원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정무창 의원은 다음 달 2일 의장 후보로 등록한 뒤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장으로 최종 선출될 걸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들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전라남도 의회 원구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 진보연대와 목포 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8곳은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도의회 원구성을 중단하고 투표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구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도민들은 도정을 확실하게 감시 견제하는 민주적인 도의회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에 김광진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민선 8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은 미디어데이를 열고 문화경제부시장에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관 등을 지낸 김광진 전 의원을 임명하고 기재부 출신의 안도걸 전 차관은 비상근 재정경제자문역으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당선인은 취임 뒤 광주광역시 조직 개편에서 추가 개방직 임명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마을 주민들의 몸에서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는 KBC 보도와 관련해 포스코가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제철소로부터 1.5km 떨어진 여수시 묘도 온동마을 주민 86명의 몸에서 수은과 카드뮴 농도가 전국 단위 조사보다 2배에서 4배가량 높게 나왔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 결과와 관련해 다음 달 말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면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의원들이 8.28 전당대회가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는 강력한 변화와 혁신의 전기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광주 전남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 결의문을 발표하고 지도부 선출에 당원과 국민의 뜻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당원과 국민 중심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고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비 부모와 어린이들을 위한 KBC 베이비 키즈 페어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베이비 키즈 페어에는 국내 120여 개 업체가 참여해
베이비 포토와 태교 출산용품, 영유아 식품과 학습 프로그램, 완구 가구 등 다양한 품목들을 비교 구매할 수 있습니다. KBC 베이비 키즈 페어는 7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재선 취임을 앞둔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립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민선 8기 출범을 하루 앞두고 국립 5.18 묘지를 방문해 헌화와 분향에 이어 묘역을 돌려보는 등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방명록에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 대도약, 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글을 남기는 등 재선 취임을 앞두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공존과 공매를 갈림길 앞에 선 지구와 인류의 모습을 생각해보는 미디어 아트 전시, 지구의 시간전이 열립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융복합 콘텐츠 전시 지구의 시간 개막식을 열고 내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ACC 문화창조원 복합전시 2관에서 전시를 이어갑니다. 이번 전시에선 대형 LED 샹들리에와 거대한 원형의 바닥에서 폭포와 물의 파정이 표현되는 인터랙티브 영상, 물의 순환 등 최첨단 융복합 기술을 활용해 지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초디지털로 그린 콘텐츠 9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 속에 광주 전남 지역 제조업 경기가 바닥을 맴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발표한 6월 광주 전남 제조업 업황 지수가 74로 지난달보다 4포인트 하락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7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역 제조기업 45%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들었고 인력난,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이 뒤를 이었습니다. 업황지수 100 이하는 경기가 나쁘다는 업체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주에 살던 60대 실종자가 고흥군 벌교읍의 한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 24일 광주에 거주하는 62살 A씨가 고흥에서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을 벌인 결과 실종 나흘 만인 지난 28일 벌교의 한 하천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던 A씨는 버스를 타고 고흥으로 이동한 뒤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농민들에게 공동방제 사전신고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업단지 대표와 공동방제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방제 사전신고제에 대해 현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공동방제 사전신고제는 친환경 농경지의 화학농약의 살포를 막기 위해 공동방제 날짜와 유기농업 자재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